그날 강릉 시내 작은 식당 주방에서 70평생을 보낸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박순녀.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수 적고 표정 없고 그저 묵묵히 설거지만 하던 할머니. 누구 하나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란식당 청소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은 오래된 가죽 표지로 되어 있었고 세월의 때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최미란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연회 메뉴판 주체 57년 4월 15일 수령님 생신기념 만찬. 그리고 그 아래 김일성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게 진짜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북한 사람이었어? 그 순간부터 아무도 몰랐던 박순녀의 진짜 인생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식당 안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메뉴판 뒤에는 요리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복쟁반, 평양냉면, 신선로, 동치미. 그리고 각 요리마다 세밀한 조리법과 온도,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성경을 베끼듯 경건한 마음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든 자세, 그리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인민요리 영웅 박순녀 동무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메달이 보였습니다. 최미라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순녀 씨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리 굽고 주름 가득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던 그 할머니가 사진 속 당당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식당 안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이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순녀 할머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최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 지민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거 보세요. 여기 메뉴판에 적힌 요리들 엄청 고급 요리들이에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요리사가 아니라 국가연회 담당 요리사라는 거지. 최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순녀 씨는 북한 최고 요리사였다는 거잖아. 그제야 최미란의 머릿속에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순녀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은 그저 나이든 여인이 생계를 위해 일하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예. 청소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예. 급여는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순녀는 그렇게 식당에 들어왔고 3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청소를, 야채 손질을 늘 묵묵히 표정 없이 최미라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잔치 주문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조리사 한 명이 급하게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주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순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뭐? 순녀 씨가? 최미라는 황당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순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칼을 잡은 박순녀의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야채를 써는 속도, 불 조절, 간 맞추기.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빨랐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몸에 밴 기술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는 완벽했습니다. 손님들은 극찬했습니다. 최미라는 놀랐지만 박순녀는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미라는 그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박순녀는 그날 자신의 정체를 살짝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라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순녀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예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박순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주름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한때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식탁을 책임졌던 손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70년 인생, 그중 50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골목 안쪽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란 식당. 그녀는 그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설거지, 야채 손질, 바닥 청소. 그녀가 맡은 일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일 잘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0년의 세월을. 박순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단칸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먹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든 거리를 걸으며 박순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는 날이면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별들은 평양에서도 봤었지.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오전 5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바닥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오전 6시 식당 주인 최미란이 도착했습니다. 최미란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젊은 시절부터 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특히 박순녀에게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순녀 씨,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요. 손님들 기다린다고. 예. 오늘 야채 많이 들어왔어요. 손질 부탁해요. 예. 박순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듯이, 마치 말을 많이 하면 과거가 새어나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최미라는 박순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갈 곳 없어서 여기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녀 씨는 참 말이 없어.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다행이지. 최미라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무시인지 애매한 말투였습니다. 박순녀는 그 말을 들어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설거지통 앞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설거지와 청소만 해온 손. 주름진 손등 위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식탁을 책임졌던 손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순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숨어요. 당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줘요. 하지만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해요. 남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 박순녀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를 가졌지만 월남 과정에서 유산했습니다. 추운 겨울 산을 넘다가 쓰러졌고 그때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박순녀는 식당 뒤편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수첩, 김일성의 친필 서명이 담긴 메뉴판, 그리고 인민요리영웅 메달, 젊은 시절 하얀 조리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한 장. 박순녀는 가끔 밤에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메뉴판을 읽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녀는 다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야채를 손질했습니다. 그것이 박순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이지민,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요리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첫날부터 박순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예. 몇 년이나 되셨어요? 30년쯤요. 와, 대단하시다. 그럼 요리도 잘하시겠네요?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설거지만 해요. 그래도 30년이나 식당에서 일하셨으면 요리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박순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순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순녀가 야채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을 깎는데 칼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칼과 무가 하나인 것처럼,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민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보통 실력이 아닌데, 요리학과 학생으로서 지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칼질은 최소 수십 년 이상 요리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칼질 진짜 잘하시네요. 박순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그래요. 아니에요. 저건 그냥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혹시 전에 요리사 하셨어요? 아니요. 박순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놀림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일부러 서툰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의아했습니다. 왜 숨기시는 거지? 그날 이후 지민은 박순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녀는 요리를 할 때만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불을 조절할 때, 간을 맞출 때, 재료를 다룰 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손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할머니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지민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박순녀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미라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대한 거지? 최미라는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박순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반말을 했고 급한 성격을 드러냈고 가끔은 짜증도 냈습니다. 박순녀가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첩 속의 기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요리 영웅, 김일성 주석 생신 연회 총책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훈장 수여. 이것은 북한 최고의 요리사만 받을 수 있는 칭호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던 거야? 최미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지민이었습니다. 그녀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의사 말로는 며칠 쉬면 된대. 다행이다. 그런데 사장님, 그 수첩. 최미라는 수첩을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메뉴판을 읽고
레시피를 읽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짜 같지는 않아. 지민은 사진 속 젊은 박순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셨네요. 이 눈빛 좀 보세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게. 지금 할머니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박순녀 씨 병실이 여기 맞습니까?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순녀 고모의 조카입니다. 최미란과 지민은 놀랐습니다. 조카요? 순녀 씨한테 가족이 있었어요? 김철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미란은 김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구두, 비싼 시계. 그는 분명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분이시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셨어요? 순녀 씨는 혼자 단칸방에서 사시는데. 김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김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미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녀 씨가 쓰러질 때 떨어뜨린 거예요. 김철호는 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고모님의 개인 물건이니까요. 최미란은 수첩을 뒤로 숨겼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북한 국가 연예 메뉴판이라는데 이게 진짜예요? 김철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물건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다고요? 김일성 친필 서명이 있는데요. 김철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탁입니다. 그 수첩은 제게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고모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최미란은 의아했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경력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김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저희 세대에는 말도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철호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수첩을 주세요. 고모님을 위해서입니다. 최미란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조카분이 지금까지 연락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김철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김철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북한 출신이라서 부끄러워하신 거 아니에요? 김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맞죠? 조카분은 할머니를 부끄러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 한 거고. 김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녀 씨가 혼자 사신 거구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할 수 없었던 거지. 김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북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당신 체면이 깎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최미라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고모님이 평생 설거지하며 사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철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 병원이에요. 식당에서 쓰러지셨어요. 박순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밀한 손에 들린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북한 국가 연회 메뉴판이라는데. 박순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이에요. 옛날 물건이 아니잖아요. 할머니, 북한에서 요리사 하셨어요? 박순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호가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박순녀는 김철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철호야 왜 왔니? 고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나는 괜찮아. 돌아가. 하지만 돌아가라고 했어. 박순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철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순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그 수첩 돌려주세요.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가 북한 최고 요리사였다는 게. 박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랬어요. 50년 전에.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경력이 있는데.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경력이라고요? 북한 출신 요리사라는 게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숨어 사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박순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미랑과 지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왜 저렇게 사신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지민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 메뉴들 좀 보세요. 어복쟁반, 신선로, 평양냉면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겠지. 할머니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어요. 최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이렇게 숨어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할머니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데.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 박순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박순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그녀는 수첩을 돌려받았습니다. 최미란이 조용히 건넸고 박순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좀 더 쉬세요.
식당 일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일해야 해요. 박순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미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순녀는 다시 식당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단칸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최미라는 박순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말을 쓰지 않았고 명령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녀 씨,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박순녀는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대해주는 게 더 편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배려는 그녀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이지민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순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야채 써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와, 정말 빠르시다. 할머니, 북한에서는 어떤 요리를 주로 하셨어요? 박순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평양냉면 만들 수 있으세요? 제가 요리학과 과제로 평양냉면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순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양냉면은 육수가 중요해요. 육수요? 소고기 사골이랑 돼지고기를 함께 고아야 해요. 오래 고아야 진한 맛이 나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섞어야 시원한 맛이 나고요. 지민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면은 어떻게 해요? 메밀가루에 녹말을 조금 섞어야 해요. 그래야 면이 끊어지지 않아요. 고명은요? 편육, 배, 오이, 삶은 달걀. 간단해요. 박순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주방에서 수십 명분의 냉면을 만들던 시절.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박순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옛날에 들은 거예요. 들은 것 치고는 너무 자세한데요? 박순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미란이 인사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 명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주방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주문을 받고 최미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계속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방을 훔쳐보았습니다. 박순녀가 야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깎고 파를 썰었습니다. 칼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저 칼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순녀가 물을 모두 깎아내고 도마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칼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를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평양식 칼 정리법이야.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최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주방에 계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최미란은 의아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요. 왜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순녀 씨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분과 비슷한 것 같아서요. 아는 분이요? 예. 오래전에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최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이요?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탈북민입니다. 20년 전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분의 칼질이 북한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님과 너무 비슷해서요. 그럼 혹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그럼요. 남자는 인사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최미라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녀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녀 씨 혹시 저분 아세요?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같이 일했던 분 같다는데요. 박순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북한의 요리사가 한두 명이었나요? 아마 착각하신 거예요. 최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순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녀는 단칸방으로 돌아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작게 찍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수?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요리사였습니다. 박순녀가 월남하던 그 해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릉까지 왔습니다. 박순녀는 사진을 도로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해. 과거는 과거로 남아야 해.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미란이 인사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예. 뭐 드시겠어요? 평양냉면 있습니까? 평양냉면은 저희 메뉴에 없는데요. 남자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주세요. 주문을 받고 최미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계속 주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순녀는 등을 돌린 채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왔다는 것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녀 선생님 맞으시죠? 박순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70년 만입니다. 강태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순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박순녀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최미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예. 지금요? 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최미란은 박순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박순녀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뒤편 골목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박순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태수야.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월남하셨습니까? 70년이었어. 그럼 저보다 30년이나 먼저 오신 거네요. 저는 2000년에 넘어왔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선생님도 힘드셨을 텐데요.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강태수는 박순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낡은 옷. 한때 북한 최고의 요리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어. 하지만 선생님은 북한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선생님의 요리를 극찬하셨잖습니까?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여기는 북한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요리사십니다. 아까 칼질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 손놀림, 그 정확함.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실력이었습니다. 박순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편분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 그러셨군요. 너는? 가족은?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월남 과정에서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식당 평론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뭔데? 선생님의 요리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의 실력이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 북한 출신 요리사가 무슨 인정을 받겠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강태수는 박순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박순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나는 50년을 숨어 살았어. 이제 와서 어떻게 드러나. 그래서 더 보여주셔야 합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진짜 모습을. 박순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안 돼.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강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는 다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박순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요리에 관한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냉면, 어복쟁반, 신선로. 그리고 댓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평양냉면 맛보고 싶어요. 북한 음식 정말 궁금합니다. 탈북민 요리사분들 응원합니다. 박순녀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사람들은 북한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출신 요리사들을 응원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때였습니다. 강태수가 다른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북한 출신 목수였다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지만 최근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숨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박순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만 숨어 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무서워.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북한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내가 김일성을 위해 요리했다고 비난할까봐. 강태수는 박순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요리사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기술로 사람들을 먹였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박순녀는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어. 하지만 여기서도 숨어야 했어. 나는 언제쯤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강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십시오.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최미란과 이지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은 박순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최미란도 말했습니다. 순녀 씨, 저도 몰랐어요. 순녀 씨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미안해요. 30년 동안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해서.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요리를 보여주십시오. 딱 한 번만이라도. 박순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해볼게. 강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지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요리를 하실 거예요? 박순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양냉면, 신선로, 어복쟁반.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이야. 와, 그거 진짜 고급 요리잖아요. 응. 김일성 주석 생신 연회 때 내가 만들었던 메뉴야. 최미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김일성이 먹었던 요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0년 만에 다시 만들어 볼게. 그날 밤 박순녀는 단칸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50년 전 메뉴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레시피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이제는. 박순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 다시 한번 해볼게. 일주일 후 박순녀는 재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도왔습니다. 그는 50년 전 평양에서 박순녀의 조수였던 것처럼 다시 그녀의 곁에서 일했습니다. 선생님, 사골은 구했습니다. 좋아.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사태 준비했습니다. 메밀가루는? 국산 메밀 100%입니다. 박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응. 그냥 긴장돼서. 당연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요리하시는 거니까요.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손이 예전 같지 않은데. 강태수는 박순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손. 선생님의 손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칼질하실 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박순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는 안 해. 그냥 무서워. 뭐가 무섭습니까? 내 요리가 예전만 못할까봐.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강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선생님은 천재 요리사셨습니다. 그 실력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녀는 홀로 주방에 남았습니다. 텅 빈 주방에서 그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칼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놀림이 안정되었습니다. 칼과 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순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0년 전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아직 할 수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녀가 돌아보니 조카 김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철호야?
김철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김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님, 소문 들었습니다. 고모님이 요리를 공개하신다고. 그래. 제발 하지 마세요. 박순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고모님이 북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저희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너희 가족? 예.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제 고모가 북한 출신 요리사라는 게 알려지면 박순녀는 조용히 김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지금처럼 설거지만 하면서 사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생활비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 내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예. 매달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호야, 나는 내 돈 필요 없어. 하지만 고모님, 나는 5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내 가족이 피해볼까봐. 그래서 혼자 단칸방에서 살았어. 김철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순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남동생은 월남할 때 죽었어. 산을 넘다가 얼어 죽었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왔어. 너는 3살이었어. 김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어. 너를 키우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 그리고 너를 대학까지 보냈어. 고모님.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는 나를 피했지. 북한 출신 고모가 부끄러웠나 봐. 김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도 이해해. 너도 살아야 했으니까. 박순녀는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숨지 않고 당당하게. 고모님, 그러면 내가 뭐? 내가 곤란해진다고? 철호야, 나는 너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김철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막지 마. 김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주방을 나갔습니다. 박순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5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순녀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은 박순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박순녀는 지민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민아, 나는 평생 숨어 살았어. 나는 요리사야. 요리를 사랑해. 하지만 50년 동안 제대로 요리 한 번 못 해봤어. 할머니, 나는 북한에서 최고였어. 김일성도 내 요리를 칭찬했어. 하지만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설거지나 하는 할머니였어. 지민은 박순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보여주세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할머니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박순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때 최미란도 들어왔습니다. 강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순녀 씨,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식당을 쓰세요. 마음껏 요리하세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순녀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박순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박순녀야. 인민 요리 영웅 박순녀. 그녀는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50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다음 날 박순녀는 새벽부터 주방에 섰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과 돼지고기를 큰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육수는 오래 고아야 해. 최소 12시간. 강태수가 도왔습니다. 이지민도 도왔습니다. 최미란도 함께했습니다. 주방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순녀는 메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손끝에서 밀가루와 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면은 얇아야 해.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떨어져.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지민은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야. 박순녀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방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육수의 구수한 향, 신선로의 담백한 향, 어복쟁반의 고소한 향. 강태수는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50년 전 평양 주방의 냄새입니다. 박순녀는 웃었습니다. 기억나니? 물론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의 주방, 바쁘게 움직이던 요리사들, 김일성 주석을 위한 연회, 긴장되고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선생님, 우리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박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그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그래, 해보자. 해가 질 무렵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양냉면, 신선로, 어복쟁반. 5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북한 국가 연회 메뉴. 박순녀는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미란 식당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태수가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북민 요리사들, 음식 블로거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 1명. 박순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지민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긴장되시죠? 많이. 지민은 박순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최고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박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에서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북한에서 국가연회를 담당하셨던 최고의 요리사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요? 북한 국가연회 요리사라고요? 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50년 동안 이 땅에서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입는 조리복.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순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70년에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50년 만에 다시 요리를 합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볶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박순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기술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은 손, 불을 조절하는 손, 간을 맞추는 손, 모든 동작이 예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놀림 보통이 아닌데 진짜 실력자시네. 1시간 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냉면. 맑은 육수 위로 얼음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편육, 배, 오이, 삶은 달걀이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평양냉면이구나. 강태수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이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평양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육수가 이렇게 깊을 수가.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선로가 나왔습니다. 어복쟁반이 나왔습니다. 모든 요리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먹고 감탄하고 또 먹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박순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박순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어떻게 요리사가 되셨나요? 15살 때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선발해서 요리학교에 보냈습니다. 국가연회를 담당하셨다고요? 예. 김일성 주석 생신연회를 총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왜 월남하셨나요? 박순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리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월남 과정은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을 넘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그때 얼어 죽었습니다. 조카를 제가 업고 왔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셨나요? 이런 대단한 실력이 있으시면 요리사로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북한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을 위해 요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신 거군요. 예. 조용히 숨어 사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하시기로 결심하셨죠. 왜입니까? 박순녀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지민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숨지 않고 나는 요리사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중년 여성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고모님, 김철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호는 박순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신문 기자까지 왔다고요? 박순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고모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철호야,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김철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님, 정말 이러시면 저희 가족이 곤란해져요. 그때 김철호 뒤에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호 씨, 이분이 고모님이세요? 김철호는 난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은 박순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북한 출신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김일성을 위해 요리하셨다고요? 박순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호 씨, 이런 친척이 계신 줄 몰랐네요. 우리 거래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김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한 출신이라니. 그것도 김일성 요리사였다니. 우리 회사는 그런 분들과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여성이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도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북한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김일성을 위해 요리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분은 요리사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기술로 사람들을 먹였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북한 출신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분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설거지만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이지민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거기서 요리사로 일한 게 죄예요? 최미란도 말했습니다. 순녀 씨는 30년 동안 우리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성실하고 조용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과 회사명 여쭤봐도 될까요? 기사에 적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성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여성은 황급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김철호는 그 뒤를 쫓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박순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모님, 박순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길을 가.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는 괜찮아. 김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박순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조카분은 저 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세상이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지.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었습니다. 혹시 박순녀 선생님 계십니까? 박순녀는 놀랐습니다. 예, 제가 박순녀입니다. 리포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KBS 강릉 지역국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텔레비전이요? 예.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박순녀는 당황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박순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국가연예 요리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셨나요? 박순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북한 출신이라고 김일성을 위해 요리했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공개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북한 출신이든 남한 출신이든 요리사는 요리사입니다.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순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사는 탈북민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박순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그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녀의 이야기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북한 출신이든 아니든 실력이 최고네요. 평양냉면 먹어보고 싶어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위해 요리했다니. 그래도 북한 사람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순녀를 응원했습니다. 미란식당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녀의 요리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냉면 주세요. 신선로도 있나요? 할머니 계세요? 최미라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지민도 도왔습니다. 강태수도 매일 와서 거들었습니다. 박순녀는 주방에 섰습니다. 50년 만에 그녀는 설거지통이 아닌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고 불을 조절하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이지민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박순녀는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호텔 총 주방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호텔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음식 전문 레스토랑을 열려고 합니다.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조건은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녀는 미란식당에 남았습니다. 최미란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동업자로서 순녀 씨, 재료 더 주문해야 할까요? 그래요.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 식당 유명해졌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30년 동안 받아주셔서. 최미라는 박순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박순녀는 요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왔니? 예. 고모님 죄송합니다. 김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모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제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박순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방송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고모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철호야. 박순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개 들어. 김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어려웠을 거야. 고모님, 우리 모두 힘들었어. 나도 너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김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녀는 앞치마를 벗고 김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김철호는 박순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0평생을 살아온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응, 괜찮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호는 자주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고모의 요리를 먹고 주방을 거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몰랐습니다. 고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요리사일 뿐이야. 아니에요. 고모님은 대단하십니다. 50년을 숨어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순녀는 웃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강태수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박순녀와 함께 요리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선생님, 우리 평양냉면 전문점 하나 차리는 게 어떻습니까? 좋지. 하지만 여기서 하면 안 될까? 물론이죠. 미란 식당을 확장하는 거죠. 최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식당 이름을 바꿀까요? 순녀의 평양냉면 이런 거?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란 식당이 좋아요. 이 이름으로 30년을 살았는걸요. 하지만 이 식당이 저를 받아줬어요. 이 이름이 좋아요. 최미라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지민은 박순녀에게 정식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말? 예. 할머니 요리는 예술이에요. 꼭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박순녀는 이지민에게 칼질부터 가르쳤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아야 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승과 제자, 70대와 20대, 세대를 넘어선 인연. 할머니는 언제 행복하세요? 이지민이 물었습니다. 박순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리할 때,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고 행복해할 때, 그게 전부예요? 응, 그게 전부야. 요리사에게는 그게 전부야. 이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사.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모두 함께 앉았습니다. 박순녀, 최미란, 이지민, 강태수, 김철호. 5사람은 박순녀가 만든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최고예요. 고모님 요리는 세상 최고입니다. 박순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박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50년을 숨어 산 것. 박순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명언이시네요. 박순녀는 웃었습니다. 명언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인생에는 쓸모없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릉의 밤거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해요.
이 작은 식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요 할머니, 고모님, 저도 행복합니다. 순녀 씨, 저도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박순녀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의 세월, 숨어 살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당당해. 나는 요리사야. 북한 출신이든 남한 출신이든 나는 박순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날 밤 박순녀는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 잘했지? 그녀는 사진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50년을 버텼어. 그리고 결국 당당하게 살게 됐어. 박순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숨지 말고. 그녀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닫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 없으니까. 상자는 열린 채로 방 한쪽에 놓였습니다. 박순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평양에서도 봤었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고 있어.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북한이든 남한이든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박순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72의 나이에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었으니까. 중요한 건 당당한 것이었으니까. 박순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습니다. 평양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미란식당은 순녀의 미란식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리 먹으러 왔어요. 평양냉면 진짜 맛있다고 들었어요. 박순녀는 매일 주방에 섰습니다. 73의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지민은 그녀의 곁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강태수는 매일 와서 도왔습니다. 최미라는 홀을 관리했습니다. 김철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고모님, 제가 할게요. 고마워, 철호야. 어느 봄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북민 요리사 모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순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그날부터 박순녀는 탈북민 요리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한 요리사예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박순녀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제가 한 건 그걸 꺼내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박순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텅 빈 주방에서 그녀는 조리대에 기댔습니다. 나 행복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해. 이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어. 주방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순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73의 박순녀. 주름지고 나이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 50년의 세월. 하지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 박순녀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별이야. 평양에서 봤던 별. 여기서 보는 별. 같은 별. 박순녀는 별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50년 만에.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